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위한 손난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뜻을 모아 행사를 열고 바자회를 여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많은 귀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손난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1학년 학생이 기획하여 학교종을 바꿔라, 손난로 라디오, 바자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종을 바꿔라에서는 코로나 예방 노래를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개사하여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1학년 1반 김신조 팀의 자가진단탁을 포함한 우승한 곡은 교내 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손난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친구나 선생님께 편지 쓰기, 바자회에 내놓을 물건 소개, 역사 퀴즈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사 퀴즈에서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에 관한 문제를 풀어 많은 학생들이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은 자신의 물건을 바자회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에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DCN 이상현입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까지 올 정도로 규모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컸던 이번 바자회. 대신고의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내 정치외교 동아리 도일 정원과 언론 동아리 원프레스가 지난 12월 26일 특별한 분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에 참석자가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내 정치사회 동아리 도일 정원과 언론 동아리 원프레스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26일 대전광역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사전에 시장실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날 2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질문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노잼도시라는 대전의 별명에 대한 생각, 도시철도, 트램 2호선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참여한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 사진을 찍어주고 명함을 나누어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전문 기자들 이상인 것 같다. 자신은 대신고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져 대성고에 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었습니다.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원프레스 부회장 허우재 학생은 시장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좋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인터뷰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DCN 권순규입니다. 대전시장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질문하고 목소리를 내고 인터뷰한 학생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을 넘어 대통령까지 인터뷰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소개된 동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창체 동아리가 아닌 자율동아리 리브로입니다. 각종 기부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시연하는 등 좋은 활동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손현승 기자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자율동아리 리브로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전 서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자율동아리 리브로는 오감만족 문학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몬드, 동백꽃 등의 작품들을 중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둠 상자 속 물건 맞추기, 책 표지 만들기 등 활동 중심적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리브로는 인문학 교육 봉사 동아리로 대전 서중뿐만 아니라 타 중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무연고 아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진행해 정기 후원자 10여 명을 모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율동아리 리브로의 향후 자치가 기대됩니다. DCN 손현승입니다. 자율동아리를 넘어선 수준의 활동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자율동아리 활동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리브로를 모범 사례로 삼아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대신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도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학생회인데요. 한 해 동안 어떠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었는지 에듀미디어부 부장 이강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등굣길 한파를 뚫고 학생들 사이에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생회 기독학생부가 주최한 성탄맞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허전하던 등굣길에 학생들이 나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함과 동시에 박수를 치며 학생들을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비록 추위가 동반되었지만 학생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행사로 인해 당황한 모습도 잠시, 등교하는 학생들 또한 한층 더 밝은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인 만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반갑게 등굣길에 맞아주면서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친구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므로써 한번 기독교 정신을 한번 다시 일깨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력 회복과 크리스마스의 순 의미를 알아가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신나고 활기찬 노래가 울려 퍼지는 등굣길. 아침을 먹지 못해 허기질 학생들을 생각하며 빵과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파와 코로나가 동반된 연말로 인해 무기력해질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등굣길 속 작은 쉼터로 인식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아침부터 학생들이 대신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간식과 신나는 노래로 등굣길을 응원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활기찬 그런 학교를 만드는 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으로서도 기분이 좋았고요. 학생들은 빵과 음료로 허기를 달래며 평소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다친 교내 소통회장 조성을 위한 에듀미디어부의 스쿨퀴즈 오너 대신과 학생 간 학술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문화예술부와 학생인권복지부의 오량학술 포럼 등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활동에 큰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DCN 이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악부 학생들이 지난 12월 23일 펠리츠 앙상블 공연을 열며 한 해 동안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현장에서 연주된 아름다운 선율에 많은 관객들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악부 학생들의 음악 소리가 매점 앞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진행한 펠리츠 앙상블 음악회는 약 3개월 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현악부의 무대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관람하며 즐기는 이 무대에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외에도 클라리넷과 같은 생소한 악기의 연주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강사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펠리츠 앙상블 친구들 우리 9월부터 만나서 함께 연주 연습했는데 우리 앙상블 첫 연주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악기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펠리츠 앙상블 파이팅! 이처럼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주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DCN 박상준입니다. 학생들이 연주한 곡들처럼 학생들의 미래 또한 아름답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적만큼 중요한 것이 면접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소개서, 이른바 자소서입니다. 문이과를 나누어 2학년 선생님들께서 자소서 작성을 위한 꿀팁들을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손윤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월 22일 대전 대신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소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들의 자소서를 예시로 들어 자소서 문항별 핵심, 각 문항별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대입에 있어서 자소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된 학생들도 주의 깊게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온 2023년 대입, 모든 대신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DCN 손현승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승에 불릴 때 입학한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벌써 고3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향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고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의 생기부와 활동에 대해 조언해주는 피드백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연화 주간에는 입시가 끝난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드백 활동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박수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각 반에 배정된 멘토들은 대입에 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와 세부특기사항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후 멘토들은 1, 2학년 학생들과 생활기록부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질문을 받으며 대입에 관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2학년일 때도 이제 선배들과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선배들의 경험을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게 사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되어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입시를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중요한 점들, 꼭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었던 그런 정보들을 전해줄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학생들은 대입에 관해 자신들의 질문이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CN 박수원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선후배 간의 유대감도 쌓고 자신의 미래에 도움도 주는 이번 활동,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 지난 유연화 주간에 이어 다시 한번 학급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행사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허일장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1학기에 진행했던 학급 박람회를 새로운 부스들을 갖춰 열렸습니다. 학급 박람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체험활동 부스를 기획하여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실제 박람회 부럽지 않은 신선하고 유익한 체험을 제공해주며 지난 1학기 때보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문과 활동도 재밌지만 이과 친구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라고 하면은 이제 5반 친구들의 이제 멸균 우유를 직접 만든 그 활동이 진짜 와,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학급 박람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CN 허예찬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행사인 만큼 1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학생들 또한 3학년 선배들과 함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학년 말 장기 로드맵 제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 권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7번째 TMD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3주 전 플래닝, 습관 프로젝트 등 전략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시험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신고 학생들은 우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은 담당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갔습니다. 장기 로드맵 계획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학생들은 학급의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은 이 활동이 앞으로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CN 권순우입니다.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로드맵대로 희망적인 미래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학년 학생들에게 입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의 3년간의 노력의 평가는 면접에 대비해 모의면접 페스티벌이 지난 12월 23일 열렸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직접 와서 학생들을 평가하여 많은 학생들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긴장한 학생들의 모습,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지난 12월 23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실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과 교육 전문가들, 졸업생 멘토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면접처럼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마지막 한마디까지 멘토들은 학생들의 한마디마다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한 반의 두 조로 나뉘어 다대다 면접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등장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압박 면접에 당황한 듯하였지만 이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질 높은 답변을 해 면접관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내 부면접관으로 참여한 한 졸업생은 학생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해 가는 것 같다. 올해에 이어 내년 또한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시제도 개편 전 마지막인 2023년도 입시가 곧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DCN 권순규입니다. 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본인의 면접 실력에 대해 자학하고 1년 뒤
멋지게 면접을 치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12월 30일에 2022학년도 신입생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생 모집 역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우수한 학생들만이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1일 2022학년도 대전대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최종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원서 접수 및 자기소개서 제출 이후 1차 합격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원 내 일반 전형,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에서 280명 선발, 324명 지원, 사회통합 전형에서 70명 선발, 75명 지원, 정원외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명 지원,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에서 2명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일반 전형 1.16대 1, 사회통합 전형 1.07대 1로 총 1.14대 1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입생 대면 홍보가 어려운 가운데 총 3차에 걸친 입학설명회가 빛을 발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전대신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에 졸업생이 바라본 대전대신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그린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입학 홍보부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입시보다는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의 열정을 느낀 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이 커져 이러한 진로진학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해 지원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신입생의 예비 소집일은 1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DCN 이용현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이 3년 동안 이곳 대전대신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11월에서 12월 동안 있었던 주요 소식들 보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대전대신고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새롭고 알찬 소식들 많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